틱장애가 심해지는데 한방치료로 호전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만기 원장입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틱장애로 의심되는 증상들을 보인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크게 놀랄 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틱장애 증상은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도 하지만 일부는 악화되어서 청소년기나 성인이 되기까지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정신적 질환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조기 치료와 애정어린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소아 틱장애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틱장애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 행동이나 소리를 갑작스럽고 빠르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눈 깜빡이기, 어깨 으쓱하기, 얼굴 찡그리기, 고개 갸우뚱하기 등과 같은 운동틱과 헛기침하기, 킁킁거리기, 코웃음치기, 욕하기 등 소리를 내는 음성틱이 있습니다. 일과성 틱장애는 그 기간이 4주 이상 1년 이내 운동틱이나 음성틱 중 하나만 나타나거나 동시에 나타납니다. 만성 틱장애는 1년 이상 운동틱과 음성틱 중 하나만 나타나고 만일 1년 이상 운동틱과 음성틱이 함께 나타나면 뚜렛장애라고 얘기합니다. 틱은 생각보다 굉장히 흔한 질병입니다. 남아와 여아의 비율이 대략 6대1 정도로 남아에게서 더욱 흔하게 나타납니다. 아동의 10에서 20%는 일시적인 틱을 겪을 수도 있으며 특히 만 7세에서 만 11세 사이에 가장 많이 틱 증상이 나타납니다. 일과성 틱장애는 학령기 아동의 5에서 15% 정도에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1%의 아동이 만성 틱장애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틱은 왜 나타날까요? 유전적 경향이 있고 도파민이라는 뇌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 이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틱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로 틱이 악화될 수는 있습니다. 틱은 약물 치료가 위주가 됩니다. 하지만 틱장애의 양약 치료는 틱의 경과를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틱 증상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증상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뿐이죠. 특히 아이가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콧물이나 알레르기 약인 항히스타민제는 어린이가 많이 복용하는 양약 중 하나로 뇌에 히스타민 작용을 억제해서 경련 발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틱장애 아동의 32%가 ADHD, 18%가 강박장애를 동반하고 있는데 코막힘 약인 항우열제나 ADHD 약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서 틱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틱과 뚜렛 증상은 스트레스와 정서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과잉학습, 가정불화, 방임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할 때, 분리불안 등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 야단을 맞거나 긴장할 때, 하루 일과가 끝나 피로가 쌓이는 저녁 시간, TV와 스마트폰 화면에 너무 집중할 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새학기나 시험, 이사와 전학 등도 틱의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틱 장애에 대한 한의학적 침치료 효과는 이미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저명한 소아과학 학술지 페디아트릭 리서치에도 아이들 침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논문이 이미 실렸습니다. 연구 결과로 소아 청소년에게 침치료를 적용하는 것은 틱장애, 뇌성마비, 야뇨증, 약시, 통증에 모두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이미 밝혀졌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아이의 성장 발달, 생활습관 등 건강 상태와 체질을 진단하여 1:1 맞춤 한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특히 비염으로 틱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는지 비내시경으로 코 상태도 함께 점검하여 함께 관리하게 됩니다. 틱 장애의 효과적인 침 치료를 비롯하여 소아추나 아프지 않은 침,
뜸, 향기요법 등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법과 생활관리 등으로 두뇌로의 기혈순환을 돕고 심신을 안정시켜 줍니다. 틱장애로 인한 두뇌 기능의 불균형을 한의학 치료를 통해 균형 있게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이상 틱장애와 침 치료의 효과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